2026년 병오년이라는 해가 어떤 해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병오라는 거는 목화토금수라는 오행 중에서 화에 해당하는 해예요. 화를 염상이라고 했어요. 염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타오를 염자에 오를 상자. 그래서 높이 타오르는 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얼마 전에 고흥에서 누리호 발사했었잖아요. 200톤도 넘는 그 발사체가 카운트다운 들어가고 발사할 때 딱 보면은 밑에 불을 막 뿜으면서 올라가잖아요. 불을 뿜으면서 올리게 하는 추진력, 그 염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게 화라는 기운인데, 화 중에서도 병오라는 올해의 해는 굉장히 큰 화예요. 그래서 화가 용신이신 분들은 올해 대박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화가 용신인지 수가 용신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략 말씀드리자면은 자기 사주에 금이나 수가 많은 사주가 대체로 다 화가 용신이에요.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용신이 되는데, 금수는 가라앉는 기운이거든요. 화는 아까 누리호를 생각해 보시면 오르는 기운이잖아요. 가라앉은 기운, 쌓아있는 기운, 쌓여있는 기운,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기운을 끌어내서 올리는 그런 기운이 화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내가 금이냐 수냐는 어떻게 보면 되느냐 하면은, 사주는 가장 중요한 글자가 월지예요. 월지라는 것은 서양에 12개의 별자리가 있잖아요. 그게 월에 해당하는 별자리잖아요. 그것처럼 동양의 이 명리학에서도 월마다 이름을 붙여서 성분을 알 수가 있는데, 대략 8월 7일쯤 되는 입추부터 2월 4일 정도 되는 입춘까지의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은 다 월지가 금이나 수입니다. 그때 태어나신 분들이 화용신일 가능성이 높고 올해 대박을 터뜨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금 살아가기에 적합한 사주를 보통 좋은 사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사주에는 권력에 대한 욕망,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 욕망이죠. 그리고 한정된 재화를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망, 그리고 존경과 신망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욕망이 있어요. 거기에 각각 해당하는 글자들이 있는데, 그 욕망에 해당하는 글자들이 모두 다 있고 흐름이 유연해서 서로 견제하고 그 다음에 북돋우면서 조화롭게 이어져 있는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해요. 그런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보통 때가 되면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부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명예를 얻게 되는 그런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저랑 같이 공부하고 저를 찾는 이런 분들을 보면은 확실히 징조가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어떤 징조가 있냐면,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꼼꼼하고 침착해가지고 뭘 잃어버린 적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차키를 두고 와서 집에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뭐를 잘 떨어뜨리고 막 이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너무 수줍고 자신이 없어서 그 말을 일을 할 때도 회의를 할 때도 별로 말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한 번에 굉장히 조리 있고 강단 있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최근에는 정말 이 관계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도 포기를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운이 되려고 하니까 갑자기 바로 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운이 오기 전에. 보통 운이 만약에 나한테 나쁜 기운이 몰아가고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운은 나쁜 기운 끝, 좋은 기운 시작,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중첩적으로 설설 겹치면서 이렇게 해서 파도처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조금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때가 내가 운이 좋았구나, 정말 좋은 선택과 대박인 선택을 했구나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느껴요. 이렇게 운이 중첩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이 좋다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서 투덜투덜거리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운이 들어왔다 이러면은 뭐가 시원하게 뭐가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어쩔 수 없이 했던 선택들이 나중에 보면은 정말 최선의 선택으로 해서 그것을 발판으로 굉장히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사주에서는 귀인이라고 하면은 나한테 굉장히 유리한 글자, 나한테 호의적인 글자를 귀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작용을 하는 귀인을 천을 귀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주에 천을 귀인이 있으면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좋을 때는 나를 도와주고 내가 나쁠 때는 나를 위험에서 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제 사주에 자기 일간을 알고 있으면 그거는 일간별로 정해져 있거든요. 태어난 날에 위에 있는 간. 그래서 간이 만약에 갑, 무, 경이면 축, 미가 천을귀인이에요. 그리고 을, 기면은 신자. 그리고 병정이면은 유해. 그 다음에 신이면은 인오. 임계면 묘산데 올해가 병오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주에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해에서 와도 천을에 해가 왔다고 그래요. 이거는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는 귀인이 생긴다라는 뜻이거든요. 아까 신일간이 인오가 천을 귀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병오에서 오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을의 해를 맞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신일간이 그게 천을이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대박을 치는 거예요. 올해. 그렇게 해석합니다. 사주를 보면은 알 수 있지만 사주의 기운들이 상당히 부족해요. 뭔가를 혼자서 해내려면은 많은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기 혼자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운이 오면은 보완이 돼가지고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이 꼭 필요하죠. 운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사주를 타고나도 그거를 발현하는데 힘이 들 것 같아요. 관상불려 심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관상이 심상만 못하다. 그러니까 타고난 운보다 마음 훈련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이 이제 보통 그런 질문을 할 때 관상불여 심상이야 뭐 타고난 것보다도 내 마음 쓰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관상불여 심상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관상학에 바이블이라고 하는 마이상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마이상서를 쓰신 분이 마이선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나무꾼을 만났대요. 근데 관상을 보니까 죽음이 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꾼한테 야,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 너 곧 죽을 거니까 그렇게 무리해서 열심히 일할 필요 없어. 이러고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그 나무꾼이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시리에 빠져가지고 나무 봇집을 내려놓고 그냥 멍하니 계곡을 바라보고 있는데 계곡에서 나뭇잎 하나에 막 매달려가지고 떠내려가는 개미떼들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랑 비슷한 것 같아서 나뭇잎을 들어서 개미떼를 구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그 마이선사가 다시 그 나무꾼을 보게 됐어요. 근데 죽음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얼굴이 너무 맑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그 나무꾼이 개미를 구해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관상불여심상 딱 이대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노력으로 운명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꾼이 베풀었으니까 선행의 덕을 쌓으면은 타고난 운이 안 좋더라도 운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나무꾼은 성취를 위해서 거의 몸을 갈아 넣는 그런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좀 휴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연민, 타인에 대한 배려 이런 게 굉장히 약해요. 그 나무꾼도 보면은 그 산에 지천으로 늘려있는 그 나무를 남들보다도 내가 뭐 1시간이라도 더 일찍 일어나서 한 걸음이라도 더 다녀가지고 곳간에 촉촉 쌓아놓는 그런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 멍하니 있다거나 아니면은 옆에 있는 개미, 사람을 이렇게 보고 뭐 감정을 가진다든가 이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게 딱 적당한 수행의 방법이에요.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옆 사람을 돌아보면서 배려하고 베풀어주고. 하지만 원래 타고나기를 항상 자기보다 남이 먼저고 베풀면서 신망과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어지간하면 남한테 양보하고 어지간하면은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이제 점점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남이 위주니까 자기한테 갖고 있는 것이 없다는 그런 어떤 공허함이 엄청 커요. 그 사람한테 또 그래도 선행의 덕을 쌓아라. 이거는 거의 그 재앙의 지름길이에요. 그거보다도 이제 다른 사람들 신경 그만 써.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뭘 하더라도 항상 네 것을 먼저 찾고 항상 네가 존립하는 거. 자존이 우선이야. 명심해. 그런 연습을 해. 그런 훈련을 해. 이게 그 마음 훈련이에요. 심상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노력들이. 예를 들면 나는 굉장히 차가운 성격의 사람이고 좀 따뜻함이 없고 그 남의 인정과 비판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의 기운이 많이 오면은 그게 항상 탈이 나요. 그런 면이 탈을 내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거는 그 운이 나를 어떻게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 운을 받은 내가 그게 기질의 많은 부분을 발현하다가 탈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난 이제부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세히 듣고 나를 돌아보면서 한번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결정해야겠어. 이 마음먹는다고 바로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계속 해야 돼요. 그런 훈련을. 그러니까 노년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정년퇴직하기 전에 굉장히 높은 회사의 사장으로 있다가 정년퇴직을 했단 말이에요. 정년퇴직을 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권력과 부와 권위에 기대어서 관계를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운도 다 되고 정년퇴직하고 다른 데도 갈 수 있지만 뭐가 운이 안 풀려서 그냥 하루하루를 지금 뭐 어째야 되나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동안 맺었던 인간관계가 전부 자신의 어떤 외피, 그러니까 권력이나 돈이나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 힘 이런 거로 맺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똑 떨어지면 그게 없어지겠죠. 그 사람은 지금부터 노년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나를 찾고 무작정 뭐 비 오고 뭐 축축하면은 뭐 야 고등어 구워서 술 한잔 먹을래 하는 친구가 있게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관계를 만들려면.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예요. 명리학에서는 말년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 60세 이후가 가장 중요합니다. 60대 이후에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60년 동안 살면서 60갑자가 다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굉장히 행운의 해도 있었을 거고 굉장히 불운의 해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그런데 60대 이후에 그 운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 불운의 해일 때 아주 온전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명리학은 운이 좋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운이 나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한 태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을 투자했는데 1, 2밖에 못 얻는다. 운이 안 좋은 때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1, 2를 투자했는데 10을 받을 수 있는 운이 와요. 분명히. 그런데 아주 안 좋고 힘든 시기를 잘 견뎌야 이걸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잘 버텨야 되는데 잘 버티는 사람들을 보면은 첫 번째로 자기 비하를 하지 않아요. 나는 이래서 안 돼. 뭐 자기 탓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나는 정말 영원히 안 될 거야. 나 이래서 안 돼. 그러니까 자기 비하를 하지 않아요. 어떠한 순간에도. 그 다음에 조건과 환경 탓도 하지 않아요. 뭐부터 생각하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하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 버텨내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지만 뭐 이래서 힘들어 저래서 힘들어 탓하지 않고 자기 비하도 하지 않고 자기의 통제와 관리가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야금야금 이렇게 행동하고 챙겨 나가면서 버티더라고요. 그 두 개를 잘하는 사람들이 60 이후에 운이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이 안 좋은 때를 전쟁이 났다라고 생각해 보면 전쟁일 때는 공격수보다는 맷집이 좋은 사람이 더 끝까지 살아남거든요. 맷집. 아까 얘기했던 게 자기 비하를 하지 않고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은 맷집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힘들게 똑같은 힘든 때를
겪어서 나올 때도 이 사람은 이 정신과 육체가 굉장히 온전하잖아요. 그래야 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기 탓하고 남 탓하고 막 온갖 시리와 비리에 빠져 있으면 이 회복이 굉장히 느려요. 운이 와도 못 받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주는 가장 중요한 기운을 담고 있는 글자가 월지예요. 그 다음으로 힘이 있는 자리가 시지예요. 시. 그래서 뭐 중년이건 노년이건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 사주의 밸런싱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글자예요. 타고난 기질을 많이 보완해 줄 수 있는 글자가 시에 있으면 굉장히 좋다. 나의 기질을 결정하는 거는 월지거든요. 그 일간과 월지의 관계. 근데 그 기질이 만약에 자유주의자다 이러면은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보완을 해줄 수 있어요. 막 나가지 말고 좀 계산해. 알아봐. 철저히 분석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완벽주의자들인데 이 완벽주의 글자가 시지에 있다면 굉장히 잘 나갈 수 있는 거죠. 사주의 비겁은 어지간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취미나 감정이나 욕망에 잘 따라줘요. 그 다음 인성은 좀 인정 욕구가 있다고 그래야 되나?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하는 걸 좋아해서 그 사람들에 많이 맞춰줘요. 그러니까 둘 다 조금 약간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래 관계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인성인 사람들은 속에 골병이 들어가고 비겁인 사람들은 뭔가 자꾸 시간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뜯기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그냥 차라리 혼자 있어라. 빨리 집 나와라. 뭐 관계를 끊는 건 아니고 공간적으로만 분리돼도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비겁이나 인성이 많은데 재성이나 관성이 좀 없는 경우 그냥 혼자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인성과 비겁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많을수록 에너지를 많이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게다가 인성이나 비겁은 사주에 힘이 좋거든요. 굉장히 기운이 세요. 그래서 혼자서 충분히 독립적으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뺏기거나 뭐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쏠리거나 이런 데 없이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살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재성이나 관성을 타고난 사람들은 그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기질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항상 관계를 이루면서 자기 영역을 확장하고 자기 지위를 높여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반드시 갖추어야 돼요. 이 관계를 차곡차곡 가족, 친구, 뭐 회사, 동료, 뭐 파트너 이런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야지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식상은 이제 그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인데 식상은 항상 재를 생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아주 오래된 세계에서 최초의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그런 서사시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길가메시가 영웅이거든요. 어느 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 느꼈어요. 그래서 아주 온갖 고행 끝에 신을 찾아가서 영생을 하는 그 약을 주세요 그랬더니 영생하는 식물을 줬어요. 그 신이.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되돌아가는데 잠깐 조는 사이에 뱀이 그 영생의 식물을 물고 달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메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다시 뭐 이대로 갈 수는 없다 해서 다시 신을 찾아가요. 그거 뱀이 물고 가버렸으니까 또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신이 야, 그냥 그러지 말고 돌아가서 네 이웃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수다나 떨어라 이래요. 너무 명리학적인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내가 좋을 때나 내가 힘들 때나 항상 나랑 같이 했던 그 오랜 친구가 있어가지고 자주 보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 만큼 건강이 있고 수다를 떨 수 있을 만큼 여유와 유머가 있으면 최고의 말년이잖아요. 하지만 오랜 친구고 뭐고 간에 건강을 잃은 말년이 제일 불행하겠죠. 예. 근데 이 건강이라는 게 명리학의 형제 학문인 그 한의학에서 보면 자기에게 부족한 오행이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한 오행에 해당하는 신체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거를 요즘은 의학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미리 검진을 잘 받아서 적시에 치료를 하면 그렇게 옛날처럼 어떤 병이 걸렸다고 바로 막 힘들어지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말년이 되어 갈수록, 그리고 운이 좀 안 좋다고 생각할수록 적시에 어떤 부분이 내가 약한 거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검진을 착실히 받으면, 요즘 뭐 의료보험도 잘 돼 있고 건강보험도 잘 돼 있고 하니까 그걸 많이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말년에 중요한 거는 체력, 건강과 여유와 유머를 갖추면은 가장 좋을 것 같아요.